네, 오랜만에 재개하는 기대수 디스커션이고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해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리마인드를 좀 드립니다. 어떤 한영사님께서 이제 슬랙에 올려주신 글이 있어요. 어떤 문제 푸는 것과 관련된 어떤 여러 이제 텐션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 게 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몇 개월 전에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그러면 이거 루딘의 PMA 좀 풀어보시라. 연습 문제들 풀어봐야 되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생각 안 하고 풀리는 선이어야 된다. 대학원에 가는데 그 선은 사실은 수학과 대학원 가려면 그 선은 너무 기본적인 선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았던 사람 중에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안 되면 약간 무시당하는, 무시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너무 기본적인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어디까지 요구를 했냐면 4단원까지는 적어도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문제들을 실제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풀 수 있게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기준 하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라는 거의 관점에서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갔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아웃풋은 이거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압도당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1년의 이 공부를 거쳐가지고 그냥 이 연습 문제들을 봤을 때 나 이거 풀 수 있겠다 이러면 돼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예시로 했었던 게 이제 뭔지 다 아시죠? 뭔지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권을 했냐면 해석학개론은 지수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전부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아주 초반부에 어떤 길들을 좀 닦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자체적으로 디스커션 하도록 둔 상태에서 다시 제가 디스커션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자, 그러면 일단은 해석학개론이라는 이제 컨텐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실수공리, 토폴로지 얘기 조금, 시퀀스 얘기 조금, 연속성, 미분, 적분, 뭐 이제 소위 말해서 함수열, 뭐 특별한 함수들, 다변수로 넘어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석학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분학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후반부 챕터들의 다변수 미적분학에 대한 해석학에 대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걸 저책으로 공부할 이유는 모든 의미에서 없고 루딘의 PMA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는 일변수 미적분학이에요. 혹시 동의가 되나요?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각자 어떤 후배들을 가르칠 만큼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일변수 미적분학과 해석학개론이 같은 겁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황하는 정서가 어떤 거냐면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스튜어트 책 가지고 일반식 미적분학 그래도 뭐 이그젠플 풀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신 텐데 해석학개론이라고 말을 바꾸는 순간 확 부담스러워지는 정서가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실제로 그런 계산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뻔히 아시는 상태고 그리고 어떤 이제 중간값 정리 같은 거 이제 연속 함수에서 x축을 통과하는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도 그거가 논증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신 상태고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이게 make sense한 거고 리즈너블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증명하시오라는 말에는 그림 그려놓고 봐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엄밀한 논증, 공리에 의한 논증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의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어떤 점에서 기본적으로 까끌까끌함이 있는 거냐면 내가 이제 일변수 미적분학을 계산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울 게 없는데. 근데 이거를 논증이라는 영역으로 지금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영역이에요.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분야를 막론하고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논리거나 계산이에요.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해석이 지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일변수 미적분학의 어떤 우리가 스튜어트 책으로 보았던 연습하는 거는 계산의 영역이에요. 동일하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의들을 가지고 그 정의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이제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 가운데 세팅들 가운데 이거를 정말로 숫자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가 훈련의 포인트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든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지금 해석학교에서 하고 있는 훈련은 그 계산에 대한 훈련이 아니죠. 지금은 그 계산을 오히려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거를 논증으로 바꿔내는 그 영역의 훈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해석학개론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여러분들한테 친숙하지 않은 대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친숙한 대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매는 것들은 어느 거냐면 내가 오히려 익숙하고 구체적으로 계산까지 가능한 것들을 논리의 영역으로 지금 환원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텐션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배우는 기본적인 목적은 어떤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정확한 논리 위에서 올려놓기 위해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입실론 델타의 논리를 놓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들을 배워가는 이 어떤 초심자로서의 진입 장벽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그 제가 지금 어떤 정서를 두 가지를 좀 분기해가지고 환기를 하기를 원하냐면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어떤 기본적인 세탁결론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뭐 이게 뭐고 왜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냐? 어떤 그 미적분학 계산이 지금 여기서는 포인트가 전혀 아니죠. 그렇죠? 이 맥락에서는요. 그러면 그 단지 그냥 뭐예요? 그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을 어떻게 논리의 영역으로 환원할지에 대한 문제에 지나지 않아요. 혹시 이 점 다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지금 이 대상을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는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텐션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이것들을 훈련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첫 번째 점은 그렇게 어떻게 어떤 얘기였냐면 논리의 근거를 우리는 수학에서 공리를 가지고 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동의 혹시 되시나요? 공리를 가지고 해야 되고 이게 실수 일변수 미적분학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 공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미적분학을 논리의 영역으로 얘기하고자 할 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어떤 인고의 과정들을 거쳐서 스프리멈이라는 어떤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라는 그런 공리가 나왔을 거예요. 그 히스토리컬 리마크들 전부 다 우리가 아는 여랑 별개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논증을 하고자 하는 논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공리를 세워놨다는 그 부분이 포인트예요. 혹시 이 지점이 동의가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까끌까끌하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넘어간 건 뭐냐면 그 굉장히 이질적인 것으로 지수 법칙을 증명하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그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토대로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내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게 그 부분이 연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분개하고 가지고 게 제가 뭐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연습한지 할지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 시야들 자체를 확보하는 거가 객관적인 시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훈련이냐? 내가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이기 전에 지금 이 훈련의 핵심은 예를 들어 지수 없이 우리 다 하는 거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심지어 써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알지가 정서가 이제 아니라는 걸 이제 뻔히 아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수 공리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실수 공리에 의해서 논증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체계상 구축을 해 놓은 것이고 그렇게 구축된 체계를 내 방식대로 논증하는 거가 연습의 영역인 것이고 근데 연습 이전에 기본적으로 지금 그 감상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그거가 감상해야 되는 포인트고 아 이제는 논리에 의해 가지고 논증을 하는 게 가능해졌고 그 토대가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 훈련을 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 훈련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내가 이거를 증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아니고 이게 왜 가능하지는 내 능력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이게 가능하도록 한 요 지금 토대가 마련이 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게 되었으면 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혹시 이게 머리로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그, 저희가 실제로 그걸 처음에 그걸 하고 시작을 한 거죠. 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으면 듣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말씀해 주신 게, 내가 이걸 할 줄 아느냐, 마느냐 이전에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한 거를 먼저 그냥 어떤 제3자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실제로 들어가서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이고 연습을 할 거는 당연히 많을 거예요. 내가 그걸 잘 모르는 입장이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수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요리를 배우든 운전을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운동을 배우든 초심자가 무언가 새롭게 연습할 게 많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이게 만약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선택 가능한 그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배우려고 해요. 운전을 배우려고 하면 어떤 특정 나이 이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특정 법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되는지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가 먼저고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금 증명하시오라는 말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거는 어떤 거 전제냐면 증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는지가 당연히 기본적인 전제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지는 약간 다른 유의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지수 법칙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걸 구체적인 매개체로 얘기하고 있지만 나머지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거에서는 이미 익숙한 것들인데 그걸 논리의 영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응되는 공리 내지 정의가 있겠고 그것들을 주는 지금 이 라인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논리의 라인으로 환원할지의 입장에서 이 추상화가 나오게 된 거에서는 지수 법칙을 토대로 보나 다른 걸 토대로 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일변수 미적분학의 대상이기만 하다면 동의가 혹시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훈련할지는 그 다음 다른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그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셨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동의가 됐죠. 그걸 실수 공리를 세워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장 선생님. 제가 잘 이해한지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이미 해놓은 것들을 그냥 그거를 보고, 그거를, 초심자는 그거를 이해하고 습득하면 된다. 어,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제가 말한 거랑 아웃 오브 논지고요. 저는 단지 지금 이 우리가 온 토대들이 지수 법칙을 토대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계산에서 다 익숙한 것들을 논리의 영역으로 환원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이 돼 있는 것들을 감상했고 그리고 그 논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걸 가능하게 한 토대를 토대로 그 구체적으로 근거로 해서 어떤 것들을 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해낸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연습과는 별개로 일단은 이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는 것을 감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적용했다. 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말하는 논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계속 좀 볼게요. 자, 그러면 그 논리적 토대를 마련을 해서 실제로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라인 바이 라인을 맞췄다고 했었죠. 실제로 지수업체 그 작업을 했어요. 정의를 가지고 그 작업을 구체적으로 했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어떤 거냐면 그 느낌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텐션을 가지고 주는 거냐면 내가 이거를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봐서 하라면 할 수 있겠냐 그런 류의 텐션을 갖지 마시고 그건 시험 볼 때는 맞겠지만 그거 말고 그거 하고서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라인 바이 라인을 좀 메꾸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보편적인 정서를 좀 얘기해 볼게요. 아,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러니까 이게 라인 바이 라인이 잘 동작하도록 끼워 맞추는 거 작업 자체가 그렇게 자체도 어떤 배울 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다 맞췄다고 치자고요. 근데 아, 이게 이렇게까지 복잡한 건가? 그리고 그 논증이 그렇게 당연하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좀 불편해요. 제가 좀 여기서 오히려 감상하는 정서로 갖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논리적 토대가 마련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증명을 해요. 뭐 오케이. 근데 그게 나한테 어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손쉬운 도구가 되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얘기예요. 그냥 그게 된다는 얘기지. 그게 정말로 요긴한지도 전혀 모를 일이고.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어떤 드는 여러 생각이 아씨 뭐 이렇게 복잡한가? 약간 그런 게 저는 조금 더 보편적인 정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수학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약간 정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약간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저희가 그 다음으로 훈련했던 게 어떤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 특히나 유리수 파트에서 실수 파트로 넘어갈 때 sub of A to the R로 정의를 한 걸로 인해서 R은 X보다 작거나 같은 X는 실수라고 가정할 때 뭔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죠? 이게 X가 이제 유리수일 때는 well defined 되는 거에 근거해서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상세하게 디스커션 했던 것들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논리를 뭘로 바꿨어요? 수열의 수렴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수열의 수렴으로 바꿔서 그거를 토대로도 이미 증명들을 다 하셨죠. 같이 얘기를 다 나눴고요. 혹시 동의가 되나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놓은 증명은 그렇게 해서 두 개예요. 하나는 공리에 입각해가지고 증명을 내놓은 것이고, 하나는 그 어떤 중간 과정을 하나를 수열로 길을 슬쩍 틀어가지고 그 버전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가 저랑 했던 대화였고, 그 다음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제 그거의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서 지금 제가 지금 잡고 있는 큰 그림에 대해서 다시 공유를 그냥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4단원까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 지수 법칙에 대한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나가라. 라는 게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갈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동의가 되나요? 제가 좀 근본적으로 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건 주관적으로 이제 묻는 측면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해석학개론이라는 훈련을 왜 하는 걸까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가 드린 답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답이 잡히지 않으면 이거를 그렇게 보는 기준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해석학개론 지금 훈련을 왜 하는 걸까요? 저는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이 직관과 논증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직관과 전혀 다른 그 논증을 수학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학개론에 한해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가 그 해석학개론의 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이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거는 분야를 바꾸더라도 아닌가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논증으로 바꾸 이건 수학을 우리가 어떤 이제 전공 레벨의 수학을 하면 그 모든 수학이 마찬가지죠. 다 증명을 내놔야 되는 거니까요. 해석학개론이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라는 제 포인트는 질문이 그거예요. 지금 해석학개론을 토대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훈련 말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해석학개론을 인스트럭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해석학개론을 토대로 배워야 되는 게 무엇이죠?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거여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학개론을 아신단 말이에요, 이미. 뭔가 미적분학을 가장 아래 단계까지 뜯어볼 수 있는 도구가 해석개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맞는 말이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제 방식대로 틀어서 다시 바꿔보면 일변수 미적분학을 논리의 영역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단순해요. 일변수 미적분학을 계산해서 했던 것을 논리로 바꾸고 싶은 게 해석학개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수 법칙을 연습한다는 거가 우리가 계산해서 익숙하게 아는 걸 논리의 영역으로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해석학개론이라는 워딩이 주는 대응되어지는 거는 일변수 미적분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걸 내가 뭐 증명할 줄 아냐 모르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매개체는 그러니까 해석학개론이라는 워딩을 쓰는 순간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일변수 미적분학이에요. 혹시 이 지점을 동일하시나요? 그러면 해석학개론을 연습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어야 되냐면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대상들을 논리적인 대상으로 다룰 줄 아는 거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지칭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점이 동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 매개체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학개론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변수 미적분학의 대상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사할지에 대한 훈련이다. 그리고 이 훈련을 지금 시키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제 입장에서 다른 구조들이 더 들어오기 전에 구조들이 수학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위상 구조도 있고 대수축 구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단순한 세팅이기 때문이야. 리얼라인처럼 단순한 게 없으니까. 이 세팅에서 이 논리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훈련하는 거구나 잡히면 다른 구조가 들어올 때 그걸 계속 반복하면 되는 형태니까 일단 여기서 그 훈련을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떤 다른 어떤 복잡한 수학적 구조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건축물들이 쌓이다 보면 너무나 복잡한데 지금 지수법칙만 해도 요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그러니까 특별한 구조가 없잖아요. 복소수만 돼도 구조가 바뀌잖아요. 저희가 대수학 시간에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단순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다가 트리비얼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단순한 것들을 뭘 연습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익숙한 것들을 논리의 영역으로 어떻게 바꿀지로 훈련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 방식이 나한테 감이 잡히면 그걸 다른 것들에 대해서 확장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면 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일단 단순한 것부터 그게 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할 것. 어떤 고속도로로 처음 나가기 전에 일단은 그냥 속도를 굉장히 낮춘 가운데 어떤 반복되어지는 패턴들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 감을 잡도록 하는 게 목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감을 못 잡으면 더 복잡해지면 나가 떨어지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이치인 거니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수열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숲 오브 A to the R을 이걸로 컨버지하는 수열을 가지고 보인 거에서 그러면 거기까지 보였어요. 왜 이렇게 보이고자 했을까요? 왜 그 훈련을 그러니까 두 번째 증명 일단 묻는 거예요. 그거가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우리 증명할 줄 아는데.
정의로 하면 좀 너무 이제 복잡,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똑같은 얘기를 조금 그렇죠. 더 쉽게. 그렇죠. 지금 그 정서를 혹시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좀 그 할 만한 길을 찾고자 하는 약간 그런 고민이랑 좀 상관이 좀 맞닿아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게 그 결국에는 이 어떤 실수를 이해하고자 하는 해석학 결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엔 유리수에다가 그 리밋들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공간에다가. 그래서 그 철학이랑도 기본적으로 맞닿아 있어서 편의상의 이유도 사실상은 좀 많이 녹아 있다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실수라는 것 자체가 수열의 극한으로서 주어지는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증명을 슬쩍 바꾸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본 거죠. 좀 더 어느 게 더 편한지는 좀 그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인 것 같고요. 아하,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제가 두 가지를 머릿속에 들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실수라는 집합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했던 그 나이브한 대상을 뭘로 바꾼 거냐면, 공리로 바꾸는 거가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예요. 맞죠? 그리고 실수에서 원래 유리수들만 있었던 거에다가 리밋들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것도 실수예요. 그러면 저희가 단지 들여다보는 구체적인 매개체가 지수법칙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 해석학개론에 대한 것들은 이 논리적으로 연습하는 것들은 뭐에 대한 이해에 대한 상관이 있는 거냐면 다 실수라는 집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랑 상관이 있는 구체적인 매개체로서 지금 지수법칙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수법칙 자체가 뭐 대단한 함의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지수법칙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에 대한 게 바뀌기 위해서냐, 이 실수라고 하는 거를 논리적인 영역으로 환원하는 센스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이해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들마다 지수법칙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법칙이 업데이트가 되라는 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실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 아직 실수, 어떤 해석학관을 불편하는 경우 실수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폴로지를 보라고 한 거고, 시퀀스를 보라고 한 거고, 컨티뉴이티를 그래서 보라고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생각들이 있을 테니까. 혹시 동의가 되나요? 자,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거기서 어떤 감상들을 해야 되냐면, 이건 그 실제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묻는 것인데, 수열까지 해가지고 증명이 된 걸 가지고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시나요? 지금 다 어떤 어느 정서인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정의를 가지고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만 가지고 증명하라면 이미 어떤 적격이 있으신 노트를 포함해서 하려면 할 수 있으시겠죠. 다시 리마인드를 조금 해야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걸 시험으로 연습해야 된다면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좀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방금 했던 두 번째 증명도 내놓으라면 역시 똑같이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자, 거기까지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수 법칙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혹시 더 갈 게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없나요? 그, 그 볼자노 바이어 스트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코시 수열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은 몇 급수를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고, 아니면 미분 방정식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식을 내가 뭘 들어봤느냐 이걸 포인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의 기본적인 그 기준은 뭐예요? 실수에 대한 이해예요. 맞죠? 실수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럼 뭐랑 상관이 있어야 되냐면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랑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동치명제로 바꿀지가 포인트니까.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수학적인 질문은 뭐가 녹아 있는 거냐면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에 동치명제가 뭐가 있느냐에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치명제는 제가 아는 선에서 한 15가지. 그중에 지금 바이 데피니션 그리고 시퀀셜 컨버전스 이렇게 각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15가지에 대한 리스트를 다 알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뭐가 있냐면 지수법칙이라는 구체적인 이제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매개체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했던 방식에서 불편함을 지적하고 이 불편함에 대응되는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 지수합칙이 아니라 매개체가 바뀌게 되면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걸 반복하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동시형제들 내가 몰랐던 것도 늘어나가지고 뭐 늘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 지금 공부의 정서에서 미스터 퍼번드 프로퍼티의 동치명제 15개를 일단 쭉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말이 아니라 지수법칙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어떤 게 불편한지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이 동치명제들을 내 방식대로 찾아내고 내 걸로 흡수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지적하고자 그래서 하는 게 1번, 2번을 가지고 하면서 불편함들이 없으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불편함이 없냐면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면 불편함이 없어요. 텐션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감상을 할 생각으로 해야지 이 불편함을 내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셋업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는 가운데 푸는 거에만 포커싱을 해버리면 당연히 그쪽으로는 생각이 다 가니까 할 생각이 없죠. 근데 이것들을 하고 나서 내가 이걸 감상하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먹는 입장에서 감상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생각들이 꽤 있어요. 그럼 지수법칙을 가지고 생각하면 정말로 불편한 게 없으세요? 이 증명하는 그 과정에서 1, 2번 이제 지금 갖고 계시니까. 네, 교수님, 그 불편함이라는 게 이게 왜 이렇게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되지라는 약간 그런 의문을 얘기하는 그거를 둘 어떤 다 센스인지를 잘. 이기는 한데, 둘 다 이긴 한데, 자, 그냥 한 가지 그냥 답을 좀 드려볼게요. 한 가지 그냥 걸로. 그, 지금 이제 연습해야 되는 어떤 이제 읽고 있는 것 중에서 연속성에 대한 파트랑 수열의 극한에 대한 파트가 있죠. 동의하시나요?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랑 지수업체랑 뭔 상관이죠? 아무래도 그 예를 들어서 지수 법칙에서 저희가 무리수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무리수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극한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극한 값이 그 딱 어떤 그 함수로 해가지고 딱 거기에 가는. 네, 그래서 정확해요.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세 번째 증명이 되나요? 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는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한번 알아들은 분이 있으실 텐데 포멀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연속이라고 하는 거의 관점에 지금 말씀을 약간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연속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real valued 그 이제 어떤 그 이제 실수 안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연속 함수가 있으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네, 지금 어떤 도메인에서 포인트 P를 잡아서 P로 컨버지하는 임의의 시퀀스를 생각하게 되면 그게 F 오브 그 시퀀스가 그 F 오브 P로 컨버지하는 것과 그 입실론 델타를 가지고 정의하는 게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기대수에서도 연습을 사실 한 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들고 있는 시퀀스는 도메인 쪽의 시퀀스인데 F를 마음대로 붙이거나 뺄 수 있어요. F가 연속 함수이기만 하다면. 그러면 이거를 지수 법칙에다가 적용할 생각으로 본다면 지수 법칙에서 실제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X랑 Y에다가 유리수에서 했던 거를 무리수로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까끌까끌한 게 뭐냐면 거기다가 우리는 밑에다가 그러니까 밑에 A를 태워가지고 A의 무슨 승 이렇게 만드는 거가 이 어떤 논쟁들을 까끌까끌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X랑 Y가 X 플러스 Y가 되는 거는 사실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수열을 가지고 논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A to the something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뭐이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지수함수가 연속이라는 거 보이면 네. 되나요? 지수함수가 연속이라는 거 보면 끝이죠. 지수함수가 연속이라는 거 보이면 유리수에서 무리수로 지수 확장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당연히 연속성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납득을 하였으면 연속성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한 시퀀스 버전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연습한 입장에서는 그게 왜 동치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본 다음에 말 다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할게요. 본 다음에 왜 그러면 지수함수가 연속이냐?
그러면 거기서도 해야 되는 생각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사실은 테일러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리비얼하다 말하고 싶은 거를 꾹 참고 아, 이거 진짜 입실론 델타의 정의를 가지고 보여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맞죠? 이제 거기서 고민들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 관점이 좀 달라요. 1, 2번 지금 어떤 증명들이 나온 거랑은. 아, 지금 여기서 요소를 까끌까끌하게 하는 점이 A to D something이라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그 형태를 연속이라는 걸 가지고 요리할 수가 있겠다. 라는 걸로 관점을 바꾼 거죠. 맞죠? 그러면 세 번째 증명이 나오겠네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려는 건지 실제로 지금 이 지수업체 형태를 보면 이 A to D X라는 게 가장 중요한 코어에 대한 형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내가 이끌어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얘기가 나온 그 연속성이에요. 그럼 그거 보이면 1, 2번 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방식이 얼마나 욕이 나겠어. 아, 그러면 형태가 복잡한 경우에 증명이 있으면 내가 이 그 형태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뭐 부등식들 가지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연속이가 딱 보여가지고 그럼 이거 리밋 안쪽으로 딱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면 한 가지 연습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더 한번 지적을 해볼까요? 혹시 여기까지도 됐다 칩시다. 이제 이건 연습 이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증명 3개 나왔죠. 이 증명들은 전부 다 본질들을 다 건드려요. 공리에 의한 거, 그리고 수배에 대한 거를 시퀀스로 바꿔가지고 다루는 거, 그리고 A to the X라는 함수가 연속 함수인 포인트에 주목하는 이거 세 가지는 다 결이 다른 얘기지만 다 이 본질을 건드리는 얘기들이에요. 동의가 혹시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엽적으로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거 알아? 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탁 들고 와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지수 법칙에 대해서 관찰하는 가운데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안 보이면 그게 더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거냐? 오히려 이상한 텐션이 좀 어떤 이 자체를 감상하는 관점, 정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해내야 되는 정서를 가지면 오히려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지수 법칙에 대한 이 텐션들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 텐션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수 법칙에 포인트를 맞췄을 때 지금까지 한 것들 중에서도 아직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을 가지고 미적분학 일변수 미적분하는데 아주 쉽게 느껴지죠. 근데 논리로 바꾸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이거는 내 문제예요. 이 텐션이 사라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 1, 2, 3번을 알면 제 생각에 3번만 해도 도움이 많이 돼요. 제 개인의 의견에는. 근데 일단 거기까지도 연습을 한다고 치고 아마 다음 주 정도만 해도 이제 할 얘기들은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됐다 치자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텐션을 좀 더 최대한 줄여봅시다. 어디까지 줄여내고 싶냐면 아 이거 진짜 그냥 약간 편하게 느껴지는 그 선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혹시 약간 비판적으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1, 2, 3번 어떤 거가 됐든. 그러니까 지수 법칙을 파고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관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번 이제 증명도 아시는 상태고 지금 3번도 제가 뭔 얘기했는지 다 알아듣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 좋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스탠스를 한번 더 튼 거예요. 다시 틀어서 이 지금 1, 2, 3번을 다시 비판할 스탠스에서 해가지고 비판을 한번 다시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면 정말 조카세요. 아 물론 증명이 됐으니까 해피하죠. 그거 말고 그 뭔가 그냥 딱 드는 생각이 셋 다 좀 그 타겟팅하는 뭔가 값이 딱 있고 그거를 좀 이제 그렇죠. 아, 하는 정확해요. 그런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정확해요. 제가 사실 지적해야 돼. 오늘 사실 그 얘기가 나오도록 어떻게 얘기하는지 너무 지금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그 지적이. 그러니까 뭔가 타겟이 정해져 있다. 약간 그거를 정확한 말 아니어지니까 조금 더 풀어가지고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딱 오늘 전달하고 싶은 정사가 그거거든요. 어 뭔가 그냥 제가 느낀 거는 그냥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뭔가 극한값 알고 하는 것 같.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이미 네, 그렇죠. 알고 있고 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불편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2번과 3번의 라인을 보시면, 물론 3번에서는 이제 치사하게 연수성을 이용해서 지수 함수 슬쩍 벗겨버린 다음에 수열만 가지고 다루겠다고 했으나, 지금 실제로 갖다 쓰고 있는 거는 리미트 디어럼이에요.
뭘 갖다 쓰고 있냐면 xn이 x로 알파로 컨버지하고 yn이 베타로 컨버지 할 때 사칙 연산이 된다. 이거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가 뭐 문제 없을 때 뭐 이런 전제하에서 동의되시죠? 이 문제 이 관점의 문제는 전제에서 문제는 예를 들어 내가 알고 싶은 게 극한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가 극한을 아직 몰라요. 지금 이 전제는 내가 극한을 애시당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데 있어요. 내가 알려고 하는 게 그건데 그걸 알아야 애시당초 알고 있어야지만 적용할 수 있는 논지예요. 혹시 동의가 되나요? 수열의 수렴이라는 것 자체에서 내가 지금 이 수열이 수렴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정의의 논점은 수렴하는지도 아닌지 모르는데 어디로 수렴할지를 정의한 걸 갖다 쓰고 있으니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는 그 결이 지금 이승훈 선생님 말씀하신 결이 약간 이런 거에 대응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내가 이 증명을 알아야 어떤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에 포커싱을 해버리게 되면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그냥 감상하는 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는 포인트 말고 내가 이걸 해내야 된다는 그 포인트 말고 지금 이게 내가 어떤 그러니까 약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혹은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약간 내가 이거를 약간 그 감상한다, 어프리시에이션 한다. 이 딱 이 정도 정서에서 봐야지 이 불편함들을 디텍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텐션을 내가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나는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 풀 수 있는 토대 가운데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텐션을 갖지 마시고 말 혹시 전달이 되나요? 지금 내가 이걸 하면서 난 이걸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라는 거가 이 실수에 대한 이해랑 관련해 가지고 볼 때 그게 그 감상을 그런 식으로 보는 그 주파수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그 두 번째 관점, 실수해서 극한들을 다 넣은 거에서 지금 이 난점은 극한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꼴보기 싫어요. 시상식 나는 지금 수열 자체가 수렴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극한 포인트를 잡고서 하는 정의는 그걸 알고 있을 때는 쓸 수가 있지만 수열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수법칙에서 재밌는 점은 이미 극한을 주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업 오브 A to D R.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한 거라는 거죠. 동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열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정의 자체가 애시당초 이게 좀 빡치는 정서가 있구나. 답을 알려주고서 정의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그걸 모르는데. 그러면 지수법칙의 입장에서는 질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정의 안 하고 할 수 있냐? A to the X를 sub of A to the R이라고 define 안 하고 즉 수열의 수렴성을 전제하지 않고서 볼 수 있냐? 왜 그렇게 질문하는 게 말이 될까요? 실수자에서는 그게 말이 된다는 거가 그게 아까 자연 선생님 말씀하신 코시 수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시 수열의 정의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은 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라면 뭐가 재밌는 포인트냐면 AN이라는 수열을 일단 실수에서 생각을 할 때 물론 당연히 어떤 매트릭 토폴로지 확장을 쓰면 지금은 어차피 실수라는 부채를 가지고 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A의 N이라는 수열이 코시 수열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실제로 이 정의의 포인트는 뭐예요? 극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 서브 n 빼기 A 서브 m이 어떤 입실론으로 바운드 될 때, 어떤 입실론 먼저 프리스크라이브 되어 있고 어떤 적당한 인덱스가 있어서 그 인덱스 넘어가게 되면 이걸 전부 다 입실론 안쪽으로 다 밀어넣을 수 있게 되면 이걸 코시수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코시수열이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가 이게 컴플리티스 액시움이죠. 우리가 리스트 오브 퍼포먼스 프로덕트가 같다는 걸 알고 이 정의의 장점은 뭐예요? 극한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써보면 뭐라는 걸 수 있냐?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뭐까지는 확보를 해놨어요? 지수법칙에서 유리수까지는 확보를 해놨죠. 그러면 그 버전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거기서 무리수로 점프업할 때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코시 수열을 이용해 가지고도 논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극한이라는 거를 빼버리고도 논할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다. 라는 거를 제가 여기서 지수법칙의 중요성을 어떤 거에서 강조하고 싶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은 말이 다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를 만약에 비판하라고 하면 딱 이거 예시당초 극한이 있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스텝이 두 스텝이어야 되죠. 수열이 있으면 먼저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사하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수렴할 때 어디로 가는지가 그 다음 질문인데 그걸 다 생략한 질문으로서 아니 정의로서 AN이 알파로 간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비판만 하게 되면 그냥 맞는 말이지만 거기서 더 갈 길이 없는데 이런 지수법칙 같은 걸 어떤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아 그럼 코수열 가정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논할 수가 있느냐 라는 라인으로 가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나요? 이것도 여전히 이 구차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다시 이거를 다루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하는 과정에 이미 1, 2, 3번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수열 자체만 가지고 코시수열을 다루면 편한데 지금 A2D 코시 수열 형태만 불편하면 예를 들어서 꽁수로는 어떻게 돌아가면 돼요? 아, 3번 쓰자. 연속 보임. 그래서 나는 리밋 무조건 집어 넣을 거야. 이런 치사한 거 써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은 이미 다 말 이해 가시나요? 이게 실제로는 내가 수열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A2D 썸띵도 사실 1, 2번에서 이미 다루는 법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좀 껄쩍지근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나한테는 꽁수이고 나한테는 치사한 거잖아요. 남은 그렇게 안 보일 거예요. 이해가 혹시 가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여전히 업데이트가 되는 거는 실수에 대한 업데이트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얘기. 자, 그래서 제가 4번을 내놨습니다. 지금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극한이라는 게 있다는 전제하에서 다뤘던 논리인데 그것도 뺄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하면 되고 오히려 그게 같은 얘기가 되려면 왜 코시ュ얼이 결국엔 컴플리니스랑 결국 동치인지 코시ュ얼 컨버전스를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정의가 사실 컴플리니스 정의가 그거잖아요. 왜 리스트 오브 어바운트 프로테랑 동치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는 결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냐면 여기까지 거의 다 칩시다. 그래 코이설도 되는가 봐. 되었죠. 대충 믿기시죠?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구나. 일단 그거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니즈가 생기기가 좋냐면 여러분들이라면 예를 들어 함수 형태가 복잡해요. 그럼 뭘로 다뤄요? 아, 연속.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연속 정도는 애시당초 미적분학 해야 되니까 말 되거든요. 연속 아니면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되는데 보통 대부분 우리 연속하면서 다룰 거잖아요. 그래서 아 연속은 이거 괜찮네. 이거는 메시지로 가져가야 돼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갔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립다 이제 복잡한 형태를 보면 일단은 함수 형태를 쓱 본 다음에 이거 함수 연속일까? 이런 관점들이 이런 의미에서 생길 거라는 거고요. 이거 동의가 되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연속인 거 있으면 우리가 시퀀스를 무조건 안쪽으로 밀어 넣는 거를 생각하는 게 가능할 테니까 대충 말 이해 갔죠? 연속이라는 거 그거를 어떤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거가 되는 거니까요.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수열을 어떻게 다룰지예요. 수열 어떻게 다룰지에서 지금 제가 네 번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코시 수열이라는 거는 적어도 극한이라는 거를 배제하게끔 해요. 적어도 정의 레벨에서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극한 없이 애시당초 수열을 다룰 수가 있냐.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걸 다루는 레벨에서는 난 이게 극한이 있던가 말던가 상관 안 하고 수열을 다루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도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지. 뭐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를 배제했단 말이 아니라 수렴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수열을 다루는 방법. 그게 뭐예요? 아시는 얘기예요. 림수를 쓰면 그렇죠. 림숲이랑 림인프예요. 그래서 림숲이 림인프보다 작거나 같으면 끝이에요. 림숲과 림인프의 장점은 뭐예요? 수열이 있으면 언제나 정의가 된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 코시수열이라는 말 가지고 워딩의 의미에서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극한 뺐구나 이런 어떤 비판적인 거에 대한 재미있는 리마크로 가는 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 다룰 수 있는 거가 되죠. 수열 그냥 있으면 그냥 뭐 내리다 때리면 돼요. 림숲이랑 림인프 때리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 어떤 거냐면 함수를 논네거티브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미 극한의 타겟에 해당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함수 자체를 논네거티브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의 림숲이 0이면 사실 끝이죠. 림인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아, 죄송해요. 그렇죠. 림숲이 어떤 0이면 끝이죠.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 있다는 거는 림숲이랑 림인프랑 같다는 거랑 동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시당초 그게 0되게 잡으면 다 0 돼가지고 극한이 있으면 깨 이렇게 하고 끝난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지수 법칙의 걸로 가지고 가면은 뭘로 바꾸라는 얘기가 됩니까? 리미트 쓰지 말고 림수비랑 리민풀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걸로 바꿀 수 있느냐? 라는 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이해가 바뀝니까? 이게 저희가 지수법칙이라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이게 뭐 지수법이 가장 중요해서라기보다는 한 가지 구체화를 토대로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러면 다른 문제를 풀 때 이 이해들이 적용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일단 by definition. 그 다음에 거기서 수열로 바꿀 길이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복잡한 형태들을 우회할 길들이 있느냐? 수열들을 다룰 때 거기서 그 다루는 길들에 대해서 내가 더 어떤 나은 방법들이 있겠느냐? 그러면 그게 적용이 되겠죠. 여기서 레슨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사실 구체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이해하게 되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 9월부터 측근으로 진도가 돌아간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그럼 역시 마찬가지 정의 있고 명제 있고 그것들을 배우기만 되면 이게 그냥 빈 지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를 볼 때. 안 그러면 그 이게 지식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갈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실수에 대한 공리가 동치명제인 게 15가지로 알려져 있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뭐가 됐든 시간에 그 어떤 것들 내가 수학적으로 배우면 그거를 구체화를 가지고 구체화를 왜 가지라는 거는 그래야 내가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감상에서 한 발자국을 더 가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져 있는 지식이랑 비교해 보면 돼요. 말이 되면 되는 대로 말이 될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배울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 불편이 나와야 돼. 지금 포인트가 계속 어떻게 나오냐면 내 텐션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증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이 질문들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혹시 말이 이해가 되나요? 이거 전부 다 측도론까지 이어지는 모든 얘기들 다 일변수 미적분학을 어떻게 추상하는지에 대한 얘기에 지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헛소리를 하나 해볼게요. 오늘 마지막 얘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지금 계속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구체할 것이에요. 추상화가 아니에요. 저쪽에서는 지금 대수학에서는 추상화에 대한 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상화에 대한 얘기를 단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구체, 그래서 거기서 일단 펜션에서 반드시 내가 어떤 자리증명적 정서는 버리셔야 돼요. 나는 잘 몰라요, 어차피.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약간 운전을 배우기 시작한 게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워요? 어떻게 배워요? 그거는 벗어나야 되는 정서가 맞고, 예를 들어서 추상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했던 관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약을 빠는 걸 우리가 추상화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 관찰들을 포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찰들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는 그 이상한 한 스텝을 우리는 추상화라고 하고 수학의 꽃은 사실은 추상화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제가 지수 법칙을 한번 좀 그 약을 빨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A가 1보다 큰 그냥 어떤 실수라고 가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물론 지금 우리가 어떤 보고 있는 건 덧셈 버전이긴 하지만 맞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논리들이 다 적용되죠. by definition, sequence, 그리고 continuity, 그 다음에 코시 시퀀스, 그 다음에 림수과 리민프, 그리고 더 있겠죠. 맞죠? 오히려 근데 그것들을 내가 일단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 관찰들을 가지고 뭔가를 보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약을 하나 빨아보면 제가 이제 집합을 데리고 올게요. 집합. 그가 이제 실수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혹시 이런 기호 가끔 보셨을 수도 있어요. A to D B승. 이거 어떤 기호냐면 함수 모으는 거거든요. B에서 A로 가는 거. 보통 이런 기호 써요. 괜찮나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약을 빨겠냐면 아하 그러면 얘가 되겠구나. 볼까요? 왜 되나? 자, 이거 원소 뽑으면 H라고 뽑으면 이거 B 곱하기 C에서 A로 가야 되죠. 이거는 지금 어떤 뜻이어야 되냐면 C에서 원소를 뽑았으면 그러니까 C에서 어떤 원소를 선택하면 A의 비승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원소를 하나 고정할게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뽑아주게 되면 B에서 A로 가죠. 같네요.
안 돼도 될 테니까. 이런 약 반응을 우리가 추성하라고 해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 얘기들은. 그러니까 이건 실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두 가지 사이드의 훈련이 따로 있어요. 지금 이거 뭐 완전 개소리 같은 훈련이죠. 그러니까 지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 버전으로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약을 빠냐면 이거 이렇게 이거 보통 CS3에서 커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체는 지수 법칙이에요. 그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어떤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 두 가지 라인을 기본적으로 분리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훈련시키는 건 구체화예요. 실수라는 거가 굉장히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진도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해요. 어떤 그냥 이 지금 그냥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루즈해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어떤 그 포인트를 못 보기 때문에 전 그러니까 그걸 계속 루디의 PM을 풀어라 이런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내가 흥미가 있는 센스에서 보면 되잖아요. 보면 되는데 이런 구체화가 되는 것들이어야 된다. 지금 그 구체화 자체가 훈련의 포인트인 거예요. 말이 혹시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 주에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까지. 그래서 구체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일단은 버리기로 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한영 선생님께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 한 주 동안 공부를 하나도 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부터 지워야 되냐면 텐션부터 지우세요. 내가 이거를 해내야 된다는 그냥 그런 텐션. 그냥 즐기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한 주 동안 그냥 내내 그냥 띠까띠까 쳐야 돼요. 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띠까띠까 놀다가 그냥 이거 볼 때 새로운 마음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좀 헤비한 것 같으시면 한 주 동안 그러니까 기대서 같은 스터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내 어떤 이제 머릿속에 있는 이제 그냥 수많은 것들을 그냥 포맷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어떤 지식을 포맷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이것들을 볼 때 압박을 받는 관점이 아니어야 돼요. 내가 이게 어떤 그 감상하고자 하는 거기서 리플레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만약에 어떤 약간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정서에서 보면 지식은 업데이트가 될지언정 말이 혹시 이해가 갔나요? 그런데 어떤 쉬라는 게 포인트라기보다는 거기에 맞는 액션을 하라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1, 2번 지금 증명하는 거 알았는데 뭐 할 때는 좋았지만 그 다음 3번을 가니까 어쩌라고 싶었잖아요. 지금 제가 5번까지 업데이트 해주잖아요. 스스로 해내라고. 그러면 5번까지 하면 또 즐겁겠죠. 그럼 6번으로 또 가라면 또 어쩌라고 하겠죠. 그러면 또 제가 어느 순간 들어오겠죠. 그럼 또 10번까지 업데이트 해줘요. 그럼 또 즐겁겠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이해가 가나요? 스스로 6번을 찾아내야 되고 7번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가 그 자신감이 근데 그거는 공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승윤 선생님이 그런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가 어떤 자기 평가랑 상관없이 이것들을 감상하는 관점에서 나오는 그런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노세요. 어차피 뭐 학기 아직 시작하는 거 좀 남았으니까 놀아도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걸 보든지 간에 이렇게 내리는 그거를 훈련하면 된다. 됐죠? 혹시 하실 말씀도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스커션을 봐서 저는 몇 차례 8월 중에 더 들어오도록 할게요. 네. 사실 저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 연습 문제를 푸니까 교수님이 이제 계속 불편한 걸 보라 했는데 이 연습 문제를 못 풀어내는 나를 불편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아마 다들 연습 문제 하다가 이게 또 정성님도 저랑 조금 스타일 비슷하신 것 같은데 하나 또 불편한 게 있으면 그 못 넘어가고 거기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뭔가 해석개론이랑 큰 틀에서 그걸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무슨 뜻을 하는 거지? 막 이거에서 되게 좀 불편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 걸리면 또 못 넘어가니까 괴롭고 막 이제 괴로운 게 있는 것 같고 저도 또 이제 조금 그런 게 사실 이제 저희 분야 논문에서도 보니까 막 요즘에 호몰로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서 옛날에는 그냥 이게 뭔 소리지 싶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떤 건지 그래도 이제 수질 채널 와서 그래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정도는 아는데 이제 그런 것도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어쨌든 또 당장은 제가 그런 논문을 못 쓰니까 일단 저희 분야에 쓸 수 있는 논문을 계속 쓰면서 실적은 쌓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압박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말은 쉬운데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자체가 훈련이에요. 사실은. 네, 말씀하신 거 맞고, 홈롤즈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이거 일변수 FTC거든, 전부 다. 근데 정의를 보면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그게 다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굉장히 무슨 한 5년, 10년 뭐 도닦으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예, 그 수학은 지금 딱 연습하는 게 지금 현재 구체화, 추상화, 지금 여기서 이 맥락은 지금 현재 구체화에 대한 훈련입니다. 네, 그거 해나가시면 돼요. 네, 장 선생님. 아, 근데 저 구체적인 대상을 감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신만의 질문을 떠올리고 아니면 직관을 뭐 어떻게 만들든지 했는데 근데 그 질문이나 직관을 스스로 확인을 못하면은 저는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강조를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좋은 질문인데 제가 되여쭤보는 것인데 일단은 토대가 마련이 되었느냐. 첫 번째. 그래서 지금 어떤 일변수 미적분학을 논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로 한 수학적 토대가 마련이 되니까 뭐가 마련이 된 거예요? 공리가 마련이 된 거예요. 1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말씀하신 개개인의 능력과는 별개입니다. 그냥 토대가 누구에게나 마련이 되어 있다는 그 얘기고요. 1번.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거 백만 번 맞는 말이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체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구체화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보고자 하는 맥락과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그 구체화는 남이 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찾아야 됩니까? 저는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게 매개체라고 했지 지수법칙을 통해서만 이 관찰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지수법칙을 충분히 이해하면 사실 이거가 세속학론을 공부하는데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공감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떤 센스에서 문제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다 동시로 그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풀라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셋업을 해주면 내가 그걸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문제를 셋업해 주지 않는데 나한테 어쩌라는 것이야. 이 질문이. 그게 아니고 그 질문을 만들었는데 그걸 스스로 확인을 하던가 문제를 풀던가 그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던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게 제 당연히 문제가 질문이에요. 되죠.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건 어떤 거냐면 구체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문제를 리즈너블하게 만드는 거는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 구체화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옵저베이션이죠. 그래서 옵저베이션을 토대로 문제를 만들어요. 거기까지는 문제에서부터 나오는 뿌리를 가지고 구체화로부터 관찰로부터 나오는 뿌리를 가지고 만드는 게 가능하죠. 이게 풀리는지는 전혀 별개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안 풀리는 거라면 맞는 수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그런 상황에 언제나 처해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합리적으로 말이. 누군가는 풀었던 거를 스스로는 못 풀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검증적 정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전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음식을 먹는데 남이 맛있게 먹던가 말던가 뭔 상관이에요. 일단은 내가 이거를 감상을 한 다음에 풀리고 안 풀리고 남은 이걸 풀어내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는 거고 맛없게 먹으면 맛없게 먹는 거지. 남이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어떤 셰프가 어떻게 말하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에요. 나는 단지 이 어떤 구체인 거를 해놓은 가운데 그 가운데 내 감점들과 내 감상들을 내놓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면 저희는 딱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구체적인 걸 본 다음에 질문을 만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게 풀리는지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실제로 아마추어 수학자가 이 문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별관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매력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합리적인데 어떻게 푸는지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x의 n승 더하기 y의 n승이 g의 n승이 되는 거 n이 3 이상인 x, y, g가 정수인 거는 000밖에 없다. 000인 건 자명. 그거밖에 없다는 거 어떻게 볼 것이야. 450년 걸렸다고요. 지금 대수학의 아름다움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이런 관점들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몰랐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질문까지예요. 근데 누군가는 좌절할 수 있겠죠. 이렇게 쉬워 보이는 문제 내가 왜 못 풀지? 페르마는 풀었다는데. 풀었으면 그 솔루션을 내놓으라고 하면 됩니다. 네. 일단은 다음 주에도 계속 좀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들어와서 디스커션 할게요. 오늘 그 기대 디스커션 여기서 마칩니다.